자, 드디어 2022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일단 이 모집 요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올해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모집 요강 부분에서 약간의 변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과연 서울교육대학교 영재교육원 어떻게 바뀌었을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모집 분야에 대한 부분의 정원은 수학심화 40명, 그 다음에 과학심화 60명, 정보심화 20명으로 작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중등융합 같은 경우에는 수리정보심화 20명과 과학심화 20명을 선별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어머니들께서 중등영재교육원을 지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하는 방향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시되 정보 코딩, 즉 한양대 영재교육원이나 고려대 영재교육원 영재학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 만약에 교대 쪽으로 오려고 한다면 수리정보심화 쪽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 정보심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서울교대에서 진행하는 정보영재원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이 진행 방향에서 양쪽을 갖다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영재교육원과 이 초등융합과정에 대한 부분의 양쪽 지원을 모두 다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원 자격은 초등 같은 경우에 현재 3학년, 4학년, 5학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에 3학년, 4학년, 5학년인 학생들은 초등과정으로 중등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서 자, 우리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내년에 이 학년이 아니라 현재 학년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지원 자격이 부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학년에 대한 이 부분을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입학 지원서 접수 시에 제출할 서류인데요. 자, 이 서류 부분에서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수학심화 과정에서 포트폴리오라는 이 과정이 하나가 추가가 된 부분이 다릅니다. 과학심화와 정보심화는 이 부분에 대한 포트폴리오 과정이 없습니다. 근데 수학은 단순하게 문제에 대한 풀이 과정이 아니라 영재원 산출물과 같은 자신만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 부분을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9월 13일부터 9월 16일까지 제출해야 되는 서류를 생각하면 지금부터 급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수학과정을 지원하는 친구들이 과학심화나 정보심화로 돌아서는 친구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학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에 포트폴리오가 있는 친구들은 자신있게 이 과정에 지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5학년들 중에 아직 영재교육원 진학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과학과정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창의력대회와 그 다음에 자유탐구대회에 대한 부분에 두 가지 과정을 경험을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그 과정에 대한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너무 어려움을 갖다 느끼는 경우들이 있을 텐데요. 이 포트폴리오는 수학에 대한 포트폴리오만 우리가 여기서 국한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 경험상 이 부분에서 이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수학뿐만 아니라 역사, 즉 사회,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이 부분들도 우리가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영어에 대한 이 부분에 포트폴리오가 있는 경우도 이 과정에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포트폴리오는 아셔야 될 것이 여기에도 명기가 되어져 있지만 최대 3부까지 그 대신 A4지 한 장씩 3부입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아니라 단 한 면으로만 최대 3부까지 제출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가 요약서이기 때문에 과학탐구 보고서를 진행했던 즉 과학 전람회라고 하는 것에 참여했던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요약서를 수정 없이
제출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발명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대체해서 제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수학이라고 하는 부분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정 제출할 게 없어서 상장을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학생의 합격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그 포트폴리오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에서 이 초등과정에서의 가장 핵심 사항이 뭐냐? 당연히 수학은 포트폴리오이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이 제출하는 서류 중에 자기소개서죠. 자기소개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을 갖다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이 본인이 직접 그것을 갖다가 작성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나중에 이 부분에서 판독을 갖다 하게끔 되어집니다. 이 판독이라고 하는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입력되어진 자료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카피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 온라인으로 입력하실 때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복사하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출하는 서류를 갖다가 우편으로 제출을 갖다 해주시고 나면, 자, 어떻게 되죠? 나중에 그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 만약에 100명이면 150명, 그러니까 120명 선발이기 때문에 180명 선발이 되어지겠죠. 지금 서울교대가 매년 이 초등 수학 심화 과정이나 초등 과학 심화 과정이나 그다음에 초등 정보 심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한 1,500명에서 1,7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응시를 갖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180명 안에 든다라고 하는 거는 대단히 우수하게 잘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느냐? 여기 수학 심화 과정은 최종 선발 인원의 1.5배수 4배로 선발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되어져 있는데, 이 평가 항목에 대한 부분이 포트폴리오 평가입니다. 근데 이 포트폴리오가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학적인 부분에 대한 요약서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이 요약서는 수정을 해서 제출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초등과학 심화 부분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갖다가 2021학년도 선발 과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행한 뒤에 그 과제물에 갖다가 평가를 해서 일정 수준에 갖다 통과한 학생들을 테스트해 한 뒤에 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에 6차 시에 대한 이 과제가 수행이 됐었고요. 그 6차 시 과제 수행 후에 테스트를 갖다 봤었죠. 그래서 이 테스트를 갖다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놓고 봤는데, 실제로는 이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갖다 할 때 학생의 워드나 이런 것들을 일정 수준 쳐야 되는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형에 대한 이 부분의 면접평가는 매우 중요한데요. 1차 통과되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2차 면접평가에서는 학생의 기본적인 역량을 갖다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진행했던 과제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한 부분의 내용들을 본인이 어느 정도 익숙하게 숙지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1차 전형은 서류평가, 온라인 과제평가. 자, 그 다음에 2차 전형에 대한 부분은 면접평가로 진행되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방역 조치에 따른 비대면 온라인 실시를 갖다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비대면 온라인 실시를 갖다 할 때 면접에 대한 평가도 줌으로 먼저 학생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회통합 대상자 우선 선발에 대한 내용들은 간간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교육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신입생 모집 요강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자, 어머님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는 2차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